행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1부 행사는 우리 중독은 사회적 책임인가 개인적 책임인가에 대한 중학생 디베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학생 디베이트 참가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1부 디베이트의 사회는 중독회복연대 사무국장이신 박지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 좀 이동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 타의중독 회복포럼의 일부 사회를 맡게 된 중독회복연대 사무국장 박지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계 마약 해치의 날을 맞이하여 중독을 넘어 회복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의 2025 탈중독 회복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부 행사는 청소년 디베이트 순서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24년도부터는 초중고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독회복연대는 중독 이전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기에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방활동으로 마약 확산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 라는 주제로 청소년 디베이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의 이경훈 교수님께서 여기에 참석한 6명 청소년들과 이 주제로 토론을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의 원인에 대한 그들의 주장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우리 한국토론대학의 이경훈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베이트 시연을 한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전체 호명을 마친 후에 단체로 다 함께 청중께 인사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천시 초월중학교 2학년 김범결 학생, 이천시 초월중학교 2학년 일어서 계시면 됩니다. 민하랑 학생, 이천시 증포중학교 1학년 김현아 학생, 이천시 사동중학교 1학년 양희담 학생, 이천시 사동중학교 1학년 최민서 학생, 하남시 유술중학교 1학년 홍윤희 학생입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 네, 앉아주십시오. 어쩌면 굉장히 용기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주제가 쉽지 않은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쉽지 않은 주제, 또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용기 내서 본인들이 생각해보겠다고 한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믿고요. 이들의 창창한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베이트 방식은 퍼블릭 디베이트 포럼 형식을 따르며 2반 4분, 반박 4분, 요약 2분, 마지막 초점 2분, 또 사이사이 교차지기 3분씩 하여서 총 37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언 순서는 찬성팀부터 시작을 하나요? 반대팀 먼저 하나요? 네. 마약 확산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 라는 주제의 반대팀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마약 확산의 책임에 대한 토론을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2반장 윤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약 관련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까워진 마약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죠. 판매 링크 하나, 클릭 하나. 링크를 클릭한 건 사회가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수많은 손끝이 마약을 움직인 것이죠. 최근 마약 사용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확산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사회에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구조적 불평등, 교육 부족과 제도적 방임 등 사회적 요인이 마약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마약 사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며 사회에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 중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시각 차이가 큽니다. 오늘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입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마약 확산이란 마약의 사용, 거래, 유통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널리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직접 초래했거나 결과를 예측하고도 방치했을 때 결과에 대한 의무가 있다로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팀은 오늘의 문제를 마약 확산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있다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 팀은 마약 확산은 범죄자들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로 그 책임은 개인과 범죄 조직에 있다 라는 입장에서 본 주제에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 팀은 첫째 개인의 선택,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 셋째 책임 왜곡의 오류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선택, 마약 확산은 철저한 이익 추구성에 기반한 개인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마약 확산은 단순한 유혹적 물질이 아니라 돈이 되는 범죄입니다. 2024년 환경신문에 따르면 23년 검경이 압수한 필로폰은 전체 압수 물량의 40%로 시가로는 8,100억 원 상당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마약 확산은 결국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한 선택입니다. 확산의 중심에는 철저한 이익 추구성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사회는 그 구조를 악용당한 피해자이지 책임자가 아닙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 마약 확산은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고도화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마약 확산은 기술을 악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2023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온라인에서 마약 불법 유통 적발 사례 분석에 따르면 전체 1949건 중 1419건, 즉 72%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SNS 마약 거래 시도는 연간 3만 건으로 2019년 7,551건과 비교해 4년 사이 4배가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 확산은 기술 고도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위협 범죄입니다. 셋째, 책임 왜곡의 오류. 사회는 대응 주체일 수는 있어도 마약을 퍼뜨린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2025년 한국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영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등의 전략으로 사회는 이미 마약 확산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대응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이 곧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적 필요에 의해 대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약 확산은 범죄의 주도성과 의도성이 명확하며 그 책임은 범죄를 의도하고 실행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개인의 선택, 둘째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셋째 책임 왜곡의 오류의 이유로 오늘 주제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에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예방과 재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마약 확산이라는 결과에 책임까지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역할과 마약 확산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확산의 책임까지 사회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제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게 있다의 찬성팀 이반자 양희담입니다. 여러분, 마약 떡볶이, 코카인축, 약발라와 같은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모두 마약의 중독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린아이들까지도 재미삼아 사용하는 유행어입니다. 마약이 일상에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되는 사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주제의 찬성 측은 마약 확산은 결국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약 확산은 사회적 빈곤, 부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하죠. 반면 오늘의 주제에 반대하는 팀은 마약 남용은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엔 마약 사용자라는 개인이 마약을 이용하여 확산시켰기 때문에 확산의 원초적인 원인은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마약 확산은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 사용자가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 사용자와 범죄자가 늘어나는 현상, 즉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게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 마약 확산은 사회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산의 원인은 사회에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 주제에 찬성합니다. 저희 팀은 첫째, 사회적 부패로 인한 확산, 둘째, 사회적 빈곤의 영향, 셋째, 마약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 부재의 논거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사회적 부패로 인한 확산. 사회적 부패가 마약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마약 확산이 사회적 부패에 연결되는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데요. 그중 멕시코는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이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내 경찰, 군대, 지방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매수되어 단속을 무력화시켰죠. 또한 일부 시장과 주시자들이 카르텔과 결탁해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범죄를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도 비슷했습니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마약 원료인 아편을 생산하는데요. 일부 군부나 지역 무장단체들이 마약 생산 및 유통에 관여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의 부패로 인해 마약 단속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그 확산에 가담하기까지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빈곤의 영향. 사회적 빈곤은 마약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마약 확산에 대한 예시로 콜롬비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생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면적에서 마약재료인 코카인을 제외하면 커피보다 1.2배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는 1년에 한두 번 생산하지만 코카는 최대 6번까지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1헥타르라는 작은 면적에서 가족 3명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들에게 마약은 생존을 위한 사업으로 다가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셋째,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 부재. 마약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해 마약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태국 농촌에는 아편과 메탄페타민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농촌 주민이 피로 회복이나 집중력 강화용으로 마약을 사용한 것인데요. 농촌 지역 주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마약 중독성과 부작용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지역 전체의 중독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젊은 세대에서 SNS와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교육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에 대한 사회적 교육 부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첫째, 사회적 부패로 인한 확산, 둘째, 사회적 빈곤의 영향, 셋째,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 부재의 논거를 들어 오늘의 주제,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게 있다에 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외면이었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마약 범죄를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팀의 주제 배경 설명에서 찬반이 대립한단 말은 형식적일 뿐 이런 논의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 배경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약 확산이 사회이고 반대팀은 마약 확산의 원인이 개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둘이 오늘의 주제의 대립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마약 사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이익 구조를 만든 사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회적 빈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말씀하시면서 콜롬비아의 사례를 드셨지만 사회적 빈곤에 놓여있는 국가의 사례로만 오늘 주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약은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확산된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정치 집단이 제 역할을 못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가 권력과 정치 집단이 나라를 대부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부패가 곧 사회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전체라면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대중 모두를 지칭하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 사회 대중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정부와
정부와 정치 권력, 정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부패가 어쩌면 사회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사라지나요? 개인의 잘못된 선택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처벌 위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교육 위주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부재라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 마약 예방 관련 교육 실수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현재 교육 수혜 학생 24년에는 176만 명이었지만 25년 215만 명으로 늘었고 교육 회차 25년 목표는 3만 2천 회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심각성이 우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SNS로 마약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고도화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그 기술을 규제할 감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 반박을 맡은 미나랑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사회적 부패로 인한 확산. 둘째, 사회적 빈곤의 영향. 셋째,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 부재.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사회적 부패가 마약 확산을 가속화한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확산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남성 마약 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생활체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마약 확산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 또래 집단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패가 적은 나라에서도 마약 문제는 일어납니다. 한국처럼 부패 수준이 낮고 통제 정책이 엄격한 나라에서도 마약 사법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확산은 사회적 부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입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사회적 빈곤은 마약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확산의 원인은 빈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마약 사용과 중독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재배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막아놓은 마약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는 마약 확산이 오직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마약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해 마약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마약류 사범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사범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했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감소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마약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마약 확산은 복합적 현상이다. 둘째, 마약 확산은 빈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사회에서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약 확산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 반박을 맡은 김연아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제셨습니다. 첫째, 개인의 선택.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 셋째, 책임 왜곡의 오류.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주장에서 마약 확산이 개인의 의도된 선택이며 이윤을 쫓은 결과이므로 사회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적 배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해석입니다. 202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사회 취약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이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이 선택은 사실상 사회가 만든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교육, 돌봄, 상담, 의료체계가 모두 취약한 환경 속에서 방치된 사람들이 결국 마약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로 내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하지 않은 사회가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확산은 개별적인 도덕의 실패가 아니라 집단적 방임의 결과입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SNS, 텔레그램 등 기술이 마약 확산을 가능케 했으며 이 역시 개인의 악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언제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회에 유익한 도구가 될지 범죄의 수단이 될지는 그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악용하게 만든 것을 막은 사회의 제도와 법이 없었기에 사회의 책임입니다. 2024년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마약 유통 참지 시스템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3, 4년 뒤처져 있으며 실시간 감시책이나 AI 필터링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미 다크웹, 암호화 플랫폼을 통해 한 발 앞선 거래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는 이에 맞는 법과 시스템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마약 관련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복잡하거나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시민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마약 거래가 기술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그 기술을 예방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사회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사회가 교육과 정책 등 제도적 대응을 해왔기에 그 이상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다양했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그 대응의 실효성과 책임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2023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27%는 연 1회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특히 고위험군인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수사 인력은 줄어든 반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는 4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의 소극적 대응, 미비한 정책 실행, 후진적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 팀은 첫째, 사회가 만든 취약한 구조 속에서 불가피한 결과, 둘째, 기술을 통제하고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 셋째, 사회의 형식적 대응은 실질적 효과가 부족의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박에서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술을 악용해서 마약 거래를 한 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 아닌가요?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므로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 거래 의심 패턴 분석 및 유통망을 추격하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처벌과 구속에 그치지 않고 사회가 마약에 대응하는 것이 그러한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마약 사용자를 재활 회복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회는 지금 강력한 법을 집행하고 또 교육 및 홍보를 하면서 여러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서 2010년대까지 실제로 마약 범죄 건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택이 책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마약 중독자가 중독 상태의 경우 그 선택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마약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아무리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인 마약을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 아닐까요? 국가가 법을 규제했다고 해서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빈곤이 곧 사람들을 마약 생산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가 원인이 아닌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빈곤하고 가난하더라도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빈곤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인가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이 범죄를 고도화시켰다면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은 왜 빠지나요? 비록 대비를 못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웹과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온라인 불법 거래를 발견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처벌과 구속을 아까도 말했듯이 처벌과 구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재활과 회복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베이트에서 반대팀 요약을 맡은 김범규이라고 합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사회적 부패로 인한 확산. 둘째, 사회적 빈곤의 영향. 셋째, 마약에 대한 사회적 교육 부재. 반면 저희 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개인의 선택.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 셋째, 책임 왜곡의 오류.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마약 확산의 원인과 둘째, 사회의 교육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마약 확산의 원인에 대해 선대팀께서는 사회적인 빈곤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가난한 사회에 살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제가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선대팀께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202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마약류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마약 중독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저희가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개인의 선택,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 셋째, 책임 왜곡의 오류의 논문을 들어 주장한 바 저희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팀 요약을 맡은 최민서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개인의 선택의 원인, 둘째, 사회의 초기 대응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개인 선택의 원인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마약 확산은 철저한 개인의 이익 추구성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의 원인이 된 사회의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사회가 개인이 마약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는 5년 동안 200만 개가 넘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신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미국에선 마약을 하게 되는 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마약 복용 사실을 알지 못해 중독되는 사람도 있을 지경입니다. 마약 확산은 개인의 선택들로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의 뒤에는 사회가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쟁점인 사회 초기 대응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사회는 마약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교육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마약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실효성 역시 부족했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1990년에는 미국과 포르투갈의 마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기에 대응을 한 포르투갈은 마약 중독자의 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미국은 오히려 그 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마약 확산은 현 사회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사회의 개인의 마약 선택 환경 제공, 둘째, 사회의 초기 대응 부실의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 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 앞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그 약을 먹은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약이라고 현혹해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대치동가에서 압박하는 공부에 대한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섭취했던 것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동의 책임이 개인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교육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는 또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 그에 맞춰서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적발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상대팀이 언급하신 초기 대응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나날이 늘어가는 검거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불완전함이 오히려 개인의 선택과 도덕성을 강조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회의 불완전함이 개인의 선택과 도덕성을 부추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사회의 불안정이 오히려 지금의 마약을 더 부추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던 IMF 때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건 아시나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 마약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희 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대응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실패한 정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지 않나요? 제도가 완벽해져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법적으로 마약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도적인 범죄를 사회가 초기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는 범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책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해도 왜 그 범죄가 특정 계층, 특정 지역, 특정 연령에서 집중되어 안녕하세요. 반대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흥윤희입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중독이 된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사회는 대응 필요성이 있을 뿐 책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근거에 대한 주장은 마약 확산의 책임을 오직 사회나 구조에만 돌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지우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불안정해도 마약을 선택하고 유통한 개인의 도덕적, 법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제약회사나 정부의 실패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약 사용과 유통에 가담한 개인의 책임을 지우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허술할수록 더욱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선택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는 주장은 문제 해결이 아닌 책임 회피의 논리입니다. 이상으로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제 마약 확산의 책임은 사회에게 있다에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양희담입니다. 마약 확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물어본다면 다들 켄싱턴 마약거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켄싱턴 거리가 생겨난 이후에는 수많은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저희 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사회적 부패, 빈곤, 마약에 대한 무지입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제약회사인 퍼듀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진통제를 출시합니다. 이 약의 실체는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중독성이 매우 낮고 혁신적인 신약이다 라며 홍보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들에게 골프장 이용권, 고급 리조트 이용권 등을 주며 어마어마한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의사들은 옥시콘틴이라는 약의 장점에 빠져들게 됩니다. 소외계층과 빈곤층이 많았던 켄싱턴 거리에서는 미국의 비싼 의료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는 값싼 약인 옥시콘틴이 각광받게 되죠. 하지만 곧 옥시콘틴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옥시콘틴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었습니다. 결국 사회의 부패, 빈곤, 마약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금의 켄싱턴 거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 과연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게 있다에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마약 확산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성팀과 반대팀의 입장에 서서 열띤 토론을 하였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해본 티가 팍팍 나죠. 이런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2달여간 고민했을 겁니다. 신문기사도 그렇고 많은 사례들도 들어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인물이 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베이트의 총평을 또 훈련시키신 또 우리 한국토론대학의 이경훈 교수님께서 또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라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형식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처음 접한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정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토론의 종류가 56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전문가가 되려면 56가지나 되는 토론의 형식에 정통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너무 바빠서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차선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차선책으로 이거를 제안해 드립니다. 56가지의 토론을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갖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디베이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만사 디통이라는 말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디베이트로 통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디베이트를 배우면 다른 형식을, 토론 형식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근데 다른 토론 형식을 배우다가 디베이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토론이 어려워졌지, 더 배워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토론 교육의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토론 형식이 디베이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거를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학생들은 이 형식에 잘 맞춰가지고 시간도 잘 맞추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학생들 때문이다. 한국의 중학생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중학생들을 보면은 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큰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이런 오랫동안 자료도 조사하고 논리도 짜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 심화해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국회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학생들이 전도양양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토픽들, 어떤 책임이 개인에게 있느냐, 사회에게 있느냐라는 걸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있잖아요. 학생들은 어떤 일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일테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범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것을 토론을 시키면 애들은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 잘못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회적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배우의 사회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 사회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는 개인적 책임도 있지만은 그 배경에 사회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마약 청정부의 그런 굉장히 좋았던 지위가 사라지고 이제는 마약이 곳곳에 이제 침투하고 있고 심지어는 젊은 청소년층에도 지금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이 중독연대, 회복연대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준 거는 이 학생들한테도 충분한 의의가 있고 또 이거를 보신 분들에게도 청소년과 마약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시 좀 그 제안을 하나 좀 드릴 수 될까요? 선생님께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 청소년 학생들한테 어떤 생각들, 문제들 이런 거를 확산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디베이트 대회를 여는 겁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과연 마약 확산이 어디까지 이르렀으며 이 책임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우리나라의 이 마약 확산을 저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어르신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 학생들의 이런 디베이트를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생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려고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오셔서 우리 아이들 디베이트하는 모습까지도 보시고, 네, 우리 이경훈 교수님께서 디베이트 확산을 위해 이런 대회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네, 한번 나와서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내려가실까요? 네. 의원님 축사 맞춰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사진도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알려지고 다시는 이 마약에 대해서 그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토론회가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 판매자들은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마약 치유해야 될 분들은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그 무게감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보니까 우리 중학생 분들 1학년인가요? 1학년, 2학년인가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장을 여셔야 된다고 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도 잘 들어봤는데요.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부터 이런 목소리에 동참을 해주시다 보면 결국에 사회 전체에 와닿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토론교육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쟁사회로 들어가고 상대방보다 1점이 더 높아야 내가 더 좋은 사회. 그러니까 어제 총리 청문회에서 제가 국무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걸 아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생소하시죠? 황금 티켓 증후군이 뭐냐면 수수과학에 이렇게 본인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많은 그 천재들도 현실 앞에서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해서 의대로 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OECD나 여러 국제적 기구에서 한국의 사례로 보는 것이 결국 그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나중에 좀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을 훨씬 더 열자.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보는 장을 열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독회복연대에서 그리고 많은 이 단체에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뜻깊은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열게 되신 점 축사니까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모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현주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께서 방으로 저희 의원실로 정책 제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해당 부분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 2부 세션 나눴다고 말씀 주셨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다양한 개인적인 관점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마약 중독과 회복의 문제들을 토론해 주는 거를 감명 깊게 잘 들으셨죠?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부는 이제 이 법령으로 해서 지금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매년 모든 학교 급여에서 실시하도록 지금 최근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 준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중독을 예방하는 데 관심을 갖고 또 중독자들이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데 함께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일부 행사를 다 마쳤고요. 우리 지금 일부를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베이트 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자, 의원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참가자들 모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